제 페이지 47쪽 자습서 47쪽 납원.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A가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C로부터 차용하고 C로부터 매수 자금 빌린 겁니다. 담보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에 의해서 B에게 가장 양도한 후 소유권을 가장으로 허위로 넘긴 후 C 앞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서 C는 형식상은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가등기는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C를 통정의 표시와 제3자를 볼 수 없다.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형상 형성된 법률과의 토대로 해서 별개의 법률 논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이 제3자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는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왜 실질적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순위번호, 자, A가 부동산을 매수자금을 C로부터 차용하고, 자, A가 매매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취득해요. 소유등. 대신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겠죠? C에게 담보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담보가등기, 목적 씁니다. 담보가등기. 그리고 대물 반환 예약, 대물 변제, 보통 대물 반환 예약이라고 씁니다. 등기 원인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C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기로 하려고 했는데 A가 이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소이등 목적으로 허위 표시의 매매를 계약을 체결해서 B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담보가등기 목적이고요. 담보가등기 목적이고 대물 반환 예약이라고 씁니다. 쓰고 C라고 써요. 지금 허위 표시는 어디에 있죠? 이게 108조 위반이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면 이게 무효예요. 무효이면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면 자, 담보가등기도 물건을 설정하는 것 때문에 처분권한 자가 있는 사람, 소유자가 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담보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야겠죠. 그때 소유자가 아닌 B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취득하지 못해요. 그게 원칙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108조 원인데 3자가 보호를 받는다.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담보가등기라는 권리를 취득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냐? 이름 3자로 보여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C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C는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2단계 없이 하기로 했는데 A가 자기 명의로 계속 재산이 남아있으면 다른 채권자에서 강제 집행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B라는 형식을 취해서 가등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C는 외형상 등기부상은 이 B의 권리에 토대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는 A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실질은 그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외형상으로는 등기부상은 B에서 C 앞으로 권리가 넘어가 설정해 준 걸 보이지만 실제는 누가 해줘요? A가 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C에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기초로서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애초부터 A와의 약정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C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통정호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통정호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결론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지금 두 번째 나왔습니다. 어디 썼죠?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금전 채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일반 채권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채권을 보존을 위해서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정호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겁니다. 채무자 재산이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물병정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 채권을 담보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행권으로서 강제 집행을 하면 각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강제 집행이 염려가 되니까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아내 명의나 가족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B가 누구 명의로? 가족 명의로 갔어요. 근데 항상 이 채무자 채권자들은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B 명의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이 명의에 돼 있는 가족 명의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못 해요. 강제 집행을 하려면 이 가족 명의의 비재산을 다시 갖다 놔야 돼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채권자 취소권 제도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즉, 이 재산, 가족 명의 재산을 돌리는 방법은 이거는 가족끼리의 계약이고 실제 대금을 준 게 아니야. 이건 허위 표시야. 그게 입증이 되면 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채권자 취소권도 살펴보냐면 이 쟁점이 나냐면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 이 채권자 취소권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이 유효했을 때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거죠. 유효한 계약을 취소시키는 거니까. 근데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예요. 그런데 통정호의 표시에서 무효를 주장 돌릴 수 있음에도 채권자 취소권가 행사가 가능하다는 쟁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허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책임 문제예요. 증명책임 문제 때문에 증명책임. 허위 표시에 따른 보호 규정에 따르면 이 증명책에 따르면 다시 돌려놓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도 증명책이 있는데 추정 규정이 있어요. 채권자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증명책임이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는 채권자 취소권제는 인정하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자, 이로써 108조 통정호의 표시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통정호의 표시가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돌려보게 되면.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된 성립 요건이 뭔지,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에 관련돼서 계속 기출된 지문이 있었고, 나중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 등기가 유효하게 됐을 때 허위 표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그 시익이 뭔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물상대까지 나왔고요. 근데 다시 가면 그 편에 가면 다시 배울 겁니다. 단지 씨앗을 뿌렸고
여러 번 들으면 이야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 끝까지 가다 보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잘 들으시면 그래도 재밌게 들었네, 유익하구나, 이렇게 다 연결되구나, 그런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는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파트예요. 그리고 계약 해제의 제3자의 권리 파트하고도 연관을 시켜 주십시오. 어떤 파트냐? 바로 이 파트와 관련돼서. 그래서 제 계약 해제에서 제3자는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나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서 허위표시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위표시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서 3자 하면서 물권행위 유인설, 그 다음 물권행위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자 보호 규정은 거래 안전에서 필요한 규정이다. 또 심화학생 나항했을 때는 가등기 담보고 설정자 외형상 등기부상 이해관계 맺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런 개념까지. 그래서 내용들이 낯설고 하지만 출발점이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복귀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석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맞고는 아니지만 법률 지식이 아직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갖추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정석적으로 설명드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쉽게 설명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혹여나 공부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알고 싶으면 뭐랬죠? 구글 검색을 하십시오. 저도 구글을 이용합니다. 물론 교과서든 참여하지만 구글 해서 검색하시면 좀 윤경 변호사님이 많이 뜹니다. 그런 내용 2분의 내용을 보면 교과서 쭉 쓰고 원형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판례 소개하고 그다음에 노재호 지금은 퇴임하셔서 변호사님인데 이분의 책을 씁니다. 가장 그래도 좀 유용하게 실무가 입장에서 많이 보는 건데 이런 내용들 아니면 KCI 논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좋은 가이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그래도 기여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또 유용하게 지식을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